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김창원 교수고요.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논술 경향 및 유형 제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논술 문제 수리형의 출제 범위는 교과서 세 과목 수학, 수학 1, 수학 2가 되겠고요. 저희 문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논술 1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겠고요. 문제의 구성은 수학 3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겠고 각 문제마다 2개에서 4개까지의 소문항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험 시간은 100분이 되겠고요. 저희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저희 논술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공교육 기반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고,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난이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에서 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만 도출하는 그런 식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학 개념을 잘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답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과정들을 명확히 써야 되는데요. 과정에 대한 적절한 해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수리 논술이 되겠는데요. 수학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수학, 수학 1, 수학 2 거기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의 문제들은 2개에서 4개까지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4개의 포인트를 주안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제시문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핵심 개념과 핵심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답안에다가 인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논리적 전개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적인 표현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과정이 명확히 잘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시문에 주어진 핵심 용어 등을 간단 명료하게 인용을 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수리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안 도출 과정을 잘 기술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풀이 과정별로 부분 점수가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부분별로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들을 단계별로 잘 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요. 그 답을 낼 때 단위가 정확히 맞았는지, 그리고 계산에 실수가 없었는지를 항상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 안배가 또 중요한데요.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버하거나 넘기지 않도록 답안에 있는 여백에다가 요점을 잘 메모를 하고, 그다음 시간을 잘 정해서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답안지 안에다가 모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 범위 안에서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10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의논술 총 3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등차 수열의 활용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살펴보면 제시문은 크게 3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합에 대한 부분합에 대한 정의가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이제 조합에 대한 그 조합을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 있고, 제시문 3에서는 이제 직접 문제랑 관련된 제시문이 되겠는데요. 정수,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n개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 S가 A1부터 AN까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1부터 AN까지의 크기는 이제 점점 항이 커질수록 커가는, 증가하는 어떤 수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때 집합 S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뽑아서 더한 즉 조합이 되겠죠. n 컨비네이션 2개의 수가 모두 다르고 이 수들을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3일 때는 집합 S는 1, 2, 3이라고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등차 수열은 1, 2를 뽑았을 때 3, 1, 3을 뽑았을 때 4, 2, 3을 뽑았을 때 5를 얻어서 이렇게 등차 수열 3, 4, 5가 얻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문항에서는요. 집합 S는 이제 A1, A2, A3로부터 얻은 집합 S 이제 n이 3일 때 집합 S로부터 얻은 등차 수열의 합이 600이 되는 가장 가능한 모든 집합 S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S 집합을 A1, A2, A3 이렇게 두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뽑아서 두 개를 뽑아서 얻을 수 있는 값은 A1 플러스 A2, 그 다음에 A1 플러스 A3, A2 플러스 A3가 되겠죠.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값이 A3 빼기 A2가 되겠고요. 그게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A2 빼기 A1 역시 또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D는 A2 빼기 A1 그리고 D는 또 A3 빼기 A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2를 A1 플러스 D로 쓰고 다시 A3를 이 식으로부터 A2 플러스 D로 쓰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그 합으로 얻어지는 수열은 EA 플러스 D, EA 플러스 2D, EA 플러스 3D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합은 6A 플러스 6D가 돼서 조건으로부터 이 합이 600이 된다고 했으므로 A 플러스 D는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와 D 이런 값들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순서쌍을 모두 구해보면 우리가 1,99부터 99,1까지 총 99개의 가능한 집합 S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요. 이제 n은 4일 때가 되겠는데요. n은 4일 때 집합 S로부터 얻은 등차 수열의 합이 2025가 되는 가능한 모든 집합 S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S를 A1부터 A4까지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임으로 뽑았을 때 가능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가능한 수열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처음 세 개의 항은 A1 플러스 A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1 플러스 A3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A1 플러스 A4가 될 수도 있고 A2 플러스 A3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케이스 세 번째 항이 A1 플러스 A4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 항은 A2 플러스 A3, A2 플러스 A4, A3 플러스 A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연속한 두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를 우리가 D라고 놓게 되면 D는 A3 빼기 A2, A3 빼기 A2는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4 빼기 A3는 여기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를 뺐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뺐을 때 나오는 이 값도 역시 D가 돼야 되므로 D는 A2 플러스 A3 빼기 A1 플러스 A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정리를 하면 A2 빼기 A1 그 다음에 빼기 A4 빼기 A3가 돼서 A4 빼기 A3가 D라고 했으므로 이 식으로부터 D는 A2 빼기 A1 마이너스 D다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2를 우리가 A와 D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A2는 A1을 지금 A라고 쓰고 있으니까 A2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래서 A2가 A 플러스 2D가 되고 다시 A3 같은 경우는 이 식으로부터 A 플러스 3D A4 같은 경우는 이 식으로부터 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래서 S의 집합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열에다가 그대로 A1, A2, A3, A4 값을 다 대입해 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다 구해보면 4A 플러스 9D가 됨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값으로부터 그 합은 2025다는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족하는 4A 플러스 9D는 675를 만족하는 순서쌍 AD를 쭉 찾아보면
162,3부터 9,71까지 총 18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두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등차 수열을 구해보면 이러한 등차 수열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집합 S는 이 경우에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임을 알 수가 있고 A1, A2, A3, A4의 값들을 여기에다가 다 대입해가지고 모두 더하면 이러한 값이 얻어지므로 이 값이 2025라는 식으로부터 4A 플러스 7D는 675를 얻게 되고 여기에 가능한 자연수의 순서상 A, D는 167,1부터 6,93까지 총 24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개에다가 24개 합하면 42개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소문항 3번에서는요. n이 5 이상일 때 제시문 3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경우에는 n이 6 이상일 때와 n이 5일 때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를 A1부터 AN까지 쓰게 되면 일단 가장 두 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A1 플러스 A2이고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은 A1 플러스 A3 그리고 제일 큰 값은 AN-1 플러스 AN 그 다음으로 큰 값은 AN-2 플러스 AN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를 우리가 D라고 놓으면 D는 A3 빼기 A2가 되고요. 다시 제일 큰 거에서 그 다음으로 큰 걸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 D는 AN 빼기 1 빼기 AN 빼기 2이므로 우리가 이 두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은 A2에다가 AN-1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A3 더하기 AN-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n이 6 이상이라고 하면 A2, N-1과 A3, AN-2 이런 것들이 다른 순서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모두 이 같은 순서쌍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순서쌍을 뽑았을 때 더한 값이 같아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 조건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6 이상이면 모순이 되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n이 5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가장 작은 거는 A1 플러스 A2,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A1 플러스 A3, 제일 큰 값은 A4 플러스 A5, 그 다음으로 큰 값은 A3 플러스 A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공차는 이제 D는 A3 빼기 A2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A4 빼기 A3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그 다음 작은 것을 큰 걸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가 역시 D가 되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항과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항과 8번째 항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항은요. A1 플러스 A3에다가 D를 우리가 더해보면 A1 플러스 A3 플러스 D가 되고 이 식으로부터 A3 플러스 D는 A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 플러스 A4가 이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얻어지는 값이니까 세 번째 항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항 같은 경우는 지금 9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뺐을 때 얻어지는 값이 8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 항에서 D를 빼보면 A2 플러스 A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값이 8번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항들은 지금 4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가 남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A2 플러스 A3와 A2 플러스 A4, A3 플러스 A4 이 세 개의 항들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연속하는 두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가 A4 빼기 A3니까 D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A3 빼기 A2가 D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들이 각각 공차 D만큼 나므로 이 세 항은 연속하는 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다 놓여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들은 지금 남아 있는 게 4번째부터 7번째 항인데요. 그래서 4번째부터 7번째 항 중에 연속하는 세 항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A1 플러스 A5 같은 경우는 4번째 항이 되거나 7번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 플러스 A5가 만약 네 번째 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지는 등차 수열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5 빼기 A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가 되겠죠. 이 값이 D가 되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이 다시 A3 빼기 A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1 플러스 A3에서 A1 플러스 A2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얻어지는 공차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등식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A2 플러스 A5는 A3 플러스 A4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제시문 3의 조건에 모순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A1 플러스 A5가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이 비슷한 방식을 쓰면 우리가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n이 5일 때도 우리가 조건을 만족한 집합 S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의논술 문제에서는요. 출제 범위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정적분에 관해서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제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시문에서는 이제 판별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중근을 갖는다 하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제시문 2에서는 이제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제시문 3에서는 이제 실제로 문제랑 관련된 제시문이 되겠는데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이고요. 2차 함수 y는 2분의 1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x제곱과 직선 y는 kx 플러스 1의 교점의 개수가 2일 때 두 교점을 P1, P2로 나타낸다. P1의 좌표는 X1, Y1이 되겠고요. P2의 좌표는 X2, Y2가 되겠습니다. 그때 X1은 X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 교점의 개수가 1개일 때는 P1은 P2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소문항 1번에서는요. 제시문 3에서 교점의 개수가 2라고 가정을 하고 두 점 P1, P2의 중점과 점 Q 2,0을 잇는 직선이 y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할 때 가능한 k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진 2차 곡선과 직선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점의 개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k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교점 P1, P2의 중점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요. 중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하면 이 두 분의 x좌표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1 빼기 k 제곱분의 2k가 얻어지게 되겠고요. 중점의 x좌표는 이걸 반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의 x좌표는 1 빼기 k 제곱분의 k가 되겠고, 이 중점과 점을 잇는 직선이 y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y축과 평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의 x좌표가 정확히 2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는 조건을 부과를 하면 이러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고 k 값은 이러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k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값 모두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요. 제시문 3에서 교점의 개수가 2이고 이번에는 x1 0보다 크고 x2가 x1보다 크다. 즉 두 근들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두 점 P1, P2의 중점과 점 Q 2,0을 잇는 직선이 y축과 만날 때 그 교점을 R 0,C라고 하자. y축 위의 점 중에서 교점 R 0,C가 될 수 없는 점들의 집합이 이루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방식으로 교점이 두 개이므로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들의 x좌표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두 분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져야 되겠죠. 판별식도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이 세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점의 이제 중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 두 분의 합을 반으로 나눈 값이 x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의 식에다가 넣고 풀면 이러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점과 q를 잇는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q와 다시 y축의 교점 R에 있는 직선이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되므로 우리가 이런 기울기의 식으로부터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으로부터 c는 마이너스 2k제곱 빼기 k 플러스 2분의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지금 k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범위에서 이 분모의 2차 함수가 만족하는 범위는 이런 식의 부등식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이거 역수가 c가 되기 때문에 c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c는 2보다 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될 수 없는 점들의 점들의 집합을 구하기 때문에 교점이 될 수 없는 점들은 이제 정확히 선분 0부터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와 점 0,2를 연결하는 그 선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y좌표 길이 빼주면 4 더하기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시문에서는 이 교점의 개수가 1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교점의 개수가 1이고 x1은 x2고 이제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직선 y는 kx 플러스 1의 수직이고 점 P1을 지나는 직선이 2차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을 t라고 하자. 그리고 t에서 2차 곡선의 근 접선이 다시 직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2차 곡선에 의해 삼각형 P1TB가 두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두 영역의 넓이의 b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근을 갖는 케이스므로 판별식은 0이다 하는 조건, 그리고 근과 기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이 세 조건을 우리가 놓고 풀면 k가 루트 2라는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구해졌으므로 우리가 직선을 정확히 특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y는 루트 2x 플러스 1, 2차 함수는 k가 루트 2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서로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점 P1의 좌표를 우리가 그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직선 P1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접선과 수직인 그런 직선이 법선이 되겠죠. 법선이 이제 곡선과 만나는 점을 T라고 했으므로 T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T에서 다시 그은 접선이 다시 1차 식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므로 B의 좌표도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P1TB가 만들어지겠고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4분의 27 루트 2가 얻어지겠고, 그 다음에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두 영역 중에서 이제 아래에 놓인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곡선에서 이제 직선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 범위에서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면 2분의 9 루트 2가 얻어지므로 두 영역의 넓이가 아랫부분이 이만큼 차지하고 전체 넓이가 4분의 27 루트 2니까 나머지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지겠고요. 두 영역의 넓이가 2대 1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다항식의 인수분해, 2차 부등식,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평가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함수의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잘 알고 있는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있는지, 4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는지, 2차 함수와 관련된 절대부등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에서 우리가 제시문이 크게 두 개인데요. 제시문을 살펴보면요. 일단 삼각형
A, B, C가 있는데요. 이건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의 꼭지점 3개는 0,0과 2,0과 1, 루트 3이 되겠습니다. A는 1 이상의 실수가 되겠고 그때 어떤 원은 CA를 생각하는데요. 이 원의 중심은 A, 루트 3분의 A 제곱, 반지름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과 정삼각형의 교점을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함수 F1A와 F2A, F3A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원 CA와 그 다음에 이 선분 AB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1A라고 놓고요. 원과 선분 AC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2A, 원과 선분 BC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3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화 1번에서는 제시문 2에 주어진 함수 F1A에 대해서 F1A가 1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F1A는 선분 AB와 원과의 교점이므로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0으로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x는 0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선분 AB가 교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선분 AB의 임의의 점 x, 0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이 되는 그런 x가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우리가 fx라고 함수로 표기하면 fx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부터 x 빼기 a 제곱 더하기 3분의 1 a 4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정확히 반지름의 제곱 3분의 4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면 교점이 구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x를 닫힌 구간 0,2에서 0, 2 사이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1 이상이라는 게 주어진 조건인데요. 그래서 먼저 꼭지점,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a가 1과 2 사이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 구간 밖에 나가 있는 경우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과 2 사이에 있는 경우는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a에서 fa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f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생길 필요 충분 요건은 3분의 4가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a가 교점을 주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a 4제곱 빼기 4가 얻어지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이러한 4차 함수의 부등식이 얻어지게 되겠고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가 a는 1 이상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 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아보면 a는 1 이상부터 루트 2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최소값이 f2가 되겠고 최대값은 f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a를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이 두 부등식을 역시 풀게 되면 첫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이 4차 a에 대한 4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얻어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의 얻어지게 되겠죠. a가 2 이상이므로 a 빼기 1은 0보다 커져서 이 부등식은 이 3차 a의 3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얻어지겠고 한편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갈라서 써보면 앞에 a 세제곱 빼기 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뒤에는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12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경우 2를 만족하는 a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경우를 종합하면 우리가 f1a가 1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래 그림은 이제 a가 1인 경우와 a가 루트 2인 경우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a 값이 점점 1부터 루트 2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교점이 두 개 a, b가 생기다가 a가 커짐에 따라서 하나가 생기다가 이렇게 a가 루트 2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a, b, 선분 a, b에 접하면서
하나가 되고 더 커지게 되면 이제 A, B와는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문항에서는 이제 주어진 제시 무늬에 주어진 함수 F1A에 대해서 F1A가 정확히 2가 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는 1보다 큰 A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둘 때 M을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며 정수 개수를 갖는 3차 다항식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F1A가 1 이상이기 위한 A의 범위는 아까 문제 소문항 1번으로부터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정확히 F1A가 2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함수, 2차 함수 개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이게 주어진 2차 함수인데요. 그래서 2차 함수와 y는 3분의 4, y의 교점이 정확히 두 개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개형을 살펴보면 최소값인 FA와 그 다음에 F2라는 값이 있는데요. 그래서 3분의 4가 정확히 FA보다는 크고 F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정확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조건에서 3분의 1 A 4제곱은 3분의 4보다 작다를 풀게 되면요. 그럼 A 4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겠죠. 이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작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러한 4차 부등식이 되겠고,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이러한 범위를 감안하면 결국 이 두 번째 3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좌변을 우리가 KA라고 두게 되면 이 KA가 어떤 그래프를 갖게 되냐면요. 이거의 미분이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0보다 크기 때문에 KA가 증가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K1은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고 K 루트 2 값은 지금 6 루트 2 빼기 6이므로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1과 루트 2 사이에 딱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실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F1A가 2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1 또는 A는 알파 이상이고 루트 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1A가 2가 되는 1보다 큰 A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M이라고 두면 M은 정확히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알파가 만족하는 정수계수 3차 다항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M일 때, A가 M일 때 그림인데요. A가 M일 때 그림은 정확히 이 꼭지점 B와 그 다음에 원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함수가 정확히 하나만 만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소문항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3번에서는 제시문의에 주어진 F2E에 대해서 F2A가 1 이상이기 위한 A의 범위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2 같은 경우는 선분 AC와의 교점을 묻는 거기 때문에 AC의 임의의 점을 x, 루트 3x로 놓고 x는 0과 1 사이에서 범위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 CA와 선분 AC의 교점이 생길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gx라고 두게 되면 gx는 이러한 2차 함수가 얻어지게 되겠고, gx는 3분의 4가 되는 x를 우리가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 이상이므로 우리가 이 꼭지점의 x좌표 4분의 a 플러스 a 제곱의 범위는 일단 2분의 1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이게 1이 되는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gx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생기게 되겠죠.
그 최대값은 0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2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3분의 4 값이 이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이제 4차 부등식이 되겠고요. 이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a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을 역시 또 풀어주게 되면 이러한 4차식이 되겠고, 역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a는 1 이상이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이 범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든 a에 대해서 f2a가 1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우 2에 대해서는 a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꼭지점 x좌표가 1 이상이므로 gx의 최소값은 g1에서 등장하게 되겠고 최대값은 g0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이 사이에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기 위한 A의 조건을 쭉 살펴보면 이 왼쪽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4차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인수분해를 통해서 A의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이러한 4차식을 인수분해해서 A는 1 이상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종합을 하면 만족하는 A의 범위는 1 이상이고 2 이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F3A라는 함수에 대해서 F3A의 값이 1 이상이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F3는 이제 선분 BC와 원의 교점을 논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분 BC의 임의의 점을 x,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x라고 놓고요. x는 1 이상, 2 이상에서 우리가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역시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우리가 아까처럼 2차 함수 hx라고 놓고 이 거리의 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그러한 값을 논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함수를 쭉 구해보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시를 해보면 꼭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x가 3분의 4가 되는 x를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찾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꼭지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일단 2분의 3 이하다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정확히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꼭지점 x좌표가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으므로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이 꼭지점의 함수값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a 2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그래서 이 사이에 놓여 있도록 하는 a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1차식 두 개와 2차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게 되겠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 값은 항상 양수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a는 1 이상 2 이하다 하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등식으로부터는 이러한 4차식을 풀게 되는데 이건 정확히 아까 문제 3-2에서 나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a는 1이고 또는 a는 m 이상이다 하는 걸 얻었죠. 그래서 F3가 1 이상일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1 또는 a가 m 이상 또는 a가 m 이상 2 이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a가 2 이상인 경우를 논하는 게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닫힌 구간 1, 2에서 hx의 최소값은
H1이 되겠고 최대값은 H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가 이 사이에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4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에 이것도 역시 또 만족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2가 되는 경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두 경우를 우리가 종합을 하게 되면 F3가 1 이상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는 A가 1 또는 A가 n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